유니콘 토크는 이승규 더 핑크퐁 컴퍼니 부사장이자 공동 창업자 정현경 뮤직하우 대표님 두 분이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규 더 핑크퐁 컴퍼니 부사장 겸 공동 창업자님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핑크퐁 컴퍼니 이승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요. 생각해보니 저도 컴업에 2년 전에 한번 발표를 했던 3년 전에 한번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Bab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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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 bab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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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 baby shark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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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 baby shark. 네, 이 노래 제목은 베이비샥이고요. 한국어로는 아기상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은 모두 117억 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의 1등이 한지 이제 꽤 오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한국에서 하이브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됐고요. 저희는 보시면 이어원 머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를 잘 만드는 회사,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동요를 뛰어넘어서 이제 음악으로도 많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와 조금 다른 점은 그 컨텐츠에 머무르지 않고 컨텐츠를 활용해서 모니타이제이션,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기존의 유튜브 스튜디오 혹은 한국인의 전 세계 애니메이션 회사와 조금 달랐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처음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로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고 또 IPTV에 올리고 또 뭐 멜론이나 애플 뮤직 같은 데 올리면서도 라이센스 사업을 계속해서 회사의 수익원을 다각화했던 것이, 그래서 즉 어떻게 하면 회사가 탑라인 매출을 증가할 수 있을지를 연구를 많이 하고 그거를 시도했던 것이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올 수 있었던 큰 원동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한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베이비샥이 성공할 줄 알으셨어요? 라는 질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비샥 다음은 뭐예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지만 그 베이비샥이란 노래는 세계 최초로 100억 뷰를 했던 노래인데요. 사실은 수많은 노래들은 다 이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사실은 오래 들으면 좀 지겨운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한때 세계를 풍미했던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있고, 뭐 그전에는 더 단순한 춤인 뭐 마카레나나 YMCA 같은 게 있어도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똑같은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 사실 지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컨텐츠를 진보함과 진부함 사이에 위치할까가 사실은 컨텐츠 업계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 뉴와 익숙한 것, familiar 사이의 그 something, somewhere, 그러니까 뉴밀리어를 계속 창조하고 고민하는 것이 컨텐츠 업계의 저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는 뭐 CL 같은 가수분과 베이비샥으로 해초 댄스라는 것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NCT의 그 그룹 NCT 드림하고 저희의 T-Rex 그 공룡을 결합해서 NCT-Rex라는 가상의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동료나 아이들만의 컨텐츠가 아니라 전연령 혹은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계속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점이 베이비샥이 혹은 저희의 컨텐츠가 한정된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더 커갈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 처음에 잘 몰랐었는데 뉴진스라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 때, 기존의 새로운 IP를 만들 때 기존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다르게 가볼까? 그러면 뉴진스나 혹은 아이브나 그런 기존의 새로운 세대의 K-팝 아이돌과 저희의 새로운 IP가 결합됐을 때 또 만들 수 있는 힘,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회사는 그 사업화
거에 좀 많이 방점을 두고 시도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뭐 버거킹과 함께 새우버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시리얼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편의점. 저 이마트24는 그 이번에 우승한 쓰게 문학구장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기도 했고요. 또 카드로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슈팅 게임에서도 베이비샥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성을 주는 것들, 어떤 다른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맥락에서 베이비샥이 저기 왜 나와? 하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많이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베이비샥과 그리고 라인의 브라운이라는 곰 캐릭터예요. 사실은 전혀 만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연우와 칙녀 혹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바다에 살고 육지에 사는 동물인데, 이들이 콜라보를 통해서 박물관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고전의 클래식한 그림들을 소개해주는, 그렇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은 클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고, 또 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이 이런 데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의미 있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비드와 함께 가고 있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올해 그리고 내년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공간과 공연 부분인 것 같아요. 코비드 때 지쳤던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시대 때 저희 베이비샥과 핑크퐁이 그동안에 일상에 지쳤던 사람들에게 새로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업해서 서울공원 대탐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저희 회사 최초로 한 6개월 정도 되는 형태로 인도어 테마파크, 즉 쉽게 생각하시면 키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면에만 머물렀던, 그리고 그냥 귀에만 들렸던 노래를 직접 IP가 되어 현장에서 만나고 악수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관련 있는 제품을 소비하는, 그래서 경험에서 체험으로 나가는 그런 라인을 계속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미국의 워싱턴 네츠라고 하는 그 구단에서 베이비샥 데이라는 걸 같이 했었고요. 워싱턴 네츠는 저희 베이비샥을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런 공신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야구장을 찾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이 베이비샥과 함께 끊임없이 그때 우승했던 경험들을 떠올리고 또 다시 새로운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형태로도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키즈 카페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베이비샥, 핑크퐁이라는 기존의 IP를 계속 에버그린 컨텐츠로 만드는 노력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컨텐츠, 또 다른 IP, 사실은 핑크퐁 같은 경우에는 피터팬 같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요. 1세부터 한 6, 7세까지 아이들이 그 나이대에서 즐기는 컨텐츠. 하지만 그 아이들도 나이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타겟이 세그먼트가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게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인간형 캐릭터예요. 사실 상어 가족 때문에 어떤 가족이란 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깨닫게 됐었고, 하지만 그 동물 가족으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특히 바다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자동차 안전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육지에서라는 일을 가르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3D 휴먼 캐릭터가 나오면 조금 더 재미있는 습관 혹은 일상생활에 의미와 흥미를 같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의 이름은 베베핀이고요. 베베는 베이비에서 나왔고, 그럼 핀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아기상어의 인기를 잘 레버리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베베핀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컨텐츠는 이 가족이 베이비샥 노래에 맞춰서 춤추고 활동하는 그런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미있는 컨텐츠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전 세계와 또 사람들과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컨텐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의 세대들이 세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인이 자라나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뮤직하우 정현경 대표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뮤직하우의 정현경 대표입니다. 저는 진짜 오랜만에 외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멋진 공간에서 이렇게 열정 가득한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까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막 생동감이 돋는 느낌입니다. 근데 저희의 평상시의 삶이 이렇게 늘 멋지지만은 사실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데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중에 제일 힘든 감정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직업상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고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감을 이렇게 늘 안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사실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실 늘 체감하고 살고 있는데요.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지, 또 제가 어디서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사실 저희 일들이 선례도 없고 사례도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는요, 그럴 때 제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저희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뮤직하우가 지향하는 가치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간 저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유, 생태계, 그리고 선순환, 이 3가지 단어는 저희 뮤직하우의 지향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먼저 공유입니다. 그간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다는 것은 아티스트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죠. 뮤직하우는 이렇게 아티스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금융 서비스와 결합시켜서요, 개인들이 공유받고 또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입니다. 뮤직하우를 통해서요, 문화 투자자와 음악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소장한다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아주 매력적인 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십니다. 제가 새로운 창업을 고민하던 때가 저는 한 2010년쯤 그 경이었는데요.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아이폰이 이제 막 확산되는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바일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막 확산되고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또 현금 유동성은 매우 풍부해질 거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문화산업과 K-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이 기회의 영역인 문화, 금융, 그리고 플랫폼, 이 3가지의 영역을 어떻게 융합할까 하고 정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이 시점에 제가 음악 저작권료의 어떤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정말 저한테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작사에 참여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작사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음악 저작권이 도대체 어떻게 일정하지? 다 생각도 안 해봤어요. 뭔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제가 저작권료를 받아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현재 뮤직하우에 상장된 10년 이상 된 곡들인데요. 발행년도를 기점으로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저도 처음에 이러한 흐름을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흥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패턴이 있다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측이 가능하면 DCF 모델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음악 IP가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매우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음악 IP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주 주목받는 자산으로 급부상 중인데요. 글로벌 PE들이 저마다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음악 저작권 확보 전쟁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래프는 음악 저작권 시장의 성장세 그래프를 나타내는데요. 디지털 매체의 확산으로 매년 2자릿수 이상의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코로나로 라이브 뮤직 시장이 감소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였지만 지금 다시 반등해서 회복하였고요. 앞으로 더 가파른 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우측표는 거시경제 요인에 대한 영향도입니다. 상관관계를 보세요. 거의 0에 가깝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경기에 상관없이 음악을 듣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에 상관없이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우리는 음악을 꾸준히 듣죠.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음악 저작권은 매우 안정적인 자산이므로 구성 시에 아주 주요한 자산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뮤직하우의 두 번째 가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뮤직하우 이전에는 금융권에서 음악 IP를 자산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들이 어떤 목돈을 마련을 하려면 아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블랙마켓에서 안타깝게도 헐값에 매각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가 음악 IP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이런 악순환 고리를 해소하고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현재 국내를 대표하는 약 160여 분의 아티스트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보시는 곡들을 비롯해서요. 세대와 장르를 대표하는 1200여 곡을 뮤직하우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뮤직하우가 추구하는 세 번째 가치는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은 금융산업이라고 합니다. 모든 산업은 금융을 통해서 발전하고요. 또 그렇게 발전한 산업은 다시 금융시장을 발전시켜 왔죠. 하지만 저작권과 관련된 산업은 금융산업과 결합되지도 않았고 대중화되지는 더더욱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뮤직하우는 문화 IP와 금융을 결합시켜 두 산업의 선순환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보유한 IP 데이터에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연결하여 문화산업 성장의 발전을 꾀하는 금융 인프라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뮤직하우는 문화 금융, 문화 IP 데이터, 문화 투자 서비스를 아우르는 문화 테크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문화금융은 문화와 금융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양 산업에 기여하는 혁신 산업입니다. 현재 연간 1조 5천억 원의 음악 저작권료가 한 해마다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저 문화자산으로만 머문다면 단지 1조 5천억 원의 시장에 그치게 되죠. 그런데 이게 금융시장과 결합이 되면 그 10배인 15조 규모의 금융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시장의 일부 자금이 다시 문화산업으로 유입이 되면요. 새로운 IP가 생성이 되고 또 기존의 IP는 당연히 확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재 연간 1조 5천억 원의 저작권료 시장은 2조가 되고 3조로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금융시장과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20조, 30조의 시장으로 더욱 성장이 될 것입니다. 바로 문화와 금융의 결합으로 문화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막
저희 뮤직하우가 생성한 문화금융시장으로 약 2천억 원의 자금이 그동안 코로나로 힘든 문화산업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전방위적인 음악 IP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종래 가치평가가 부재했던 음악 IP의 객관적 가치평가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앞으로 산업 전반에 유용한 데이터 산업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문화 IP의 가치 극대화와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재즈 팬들을 너무 안타깝게 했죠. 그 이태원의 올드 재즈가 문을 닫았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복원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포괄적 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뮤직하우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요. 현재 누적 회원수 120만 명, 거래 규모 3,900억 원, 그리고 약 1,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해왔습니다. 올해 9월에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인가를 받아 저희가 제도권으로 도약할 기회가 마련이 되었는데요. 진입 장벽이 아주 높아진 만큼 원앤 온리 기업으로서 비약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음악을 넘어 IP 문화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로 그 영역을 확장하려 합니다. 올해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서 저희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간 아무도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음악 저작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문화금융이라는 혁신적 산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에게 올해 한 해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사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힘든 상황이 있을지 지금은 사실 상상도 안 가지만 앞으로 아마 저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는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는 그 길에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저희는 말씀드린 저희의 지향 가치를 새기며 앞으로도 묵묵히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유니콘, 데카콘 이런 외형적인 숫자만을 향하기보다는 문화금융이라는 문화금융의 창조적 아이콘이 되고자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매니페스토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모든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취향. 그래서 경제까지 움직이는 세상 가장 큰 가능성. 음악, 모두가 즐기지만 아무도 주인이 될 생각은 못했던 것. 이제 음악이 금융과 IT를 만납니다. 음악의 미래가 열립니다. 음악이 안정적인 자산이 되는 시대.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하우.